누군가 내 차 뒤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저자의 말에 가슴 한켠이 저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보코리입니다. 썸네일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왜 제목이 요따구냐, 어그로냐 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에서 수천억 자산가가 된 한 사업가가 직접 쓴 책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인용한 겁니다. 그 사업가의 이름은 그랜트 카돈인데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부자로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부동산 투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13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고요. 그가 쓴 10배의 법칙이란 책은 성공 관련 자기개발 책으로 아마존에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늘 전 이 사람이 쓴 10배의 법칙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뜬금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진 지 몇 년 안 된 거의 새 아파트에 이제 막 이사를 왔어요. 별일 없는 편안한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딱 켰어요. 그런데 에어컨에 찬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장이 났나?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를 보러 갔더니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고장이 난 게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을 하니 에어컨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고치라고 말합니다. 관리소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일단 제조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조사가 말하길 에어컨 보증 기간이 2년인데 이 아파트는 그 기간이 지나서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비는 약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집이 새 집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집주인이 이런 거 관리해주는 거 아닌가? 무슨 관리를 이따위로 해? 다음 주 장마라 하는데 더럽게 찝찝하겠네. 이런 생각.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갑자기 뭔 아파트고 에어컨이냐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책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반응하거나 대처하는 책임과 또 그 일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에게 전가할지 얘기하는 책임으로 말이죠. 우린 살면서 이 두 가지 책임을 모두 경험합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두 책임 중에 어떤 종류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랜트 카돈은 책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 추정하자면 인류의 절반이 여기에 속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라고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에어컨이 망가진 이 상황이 지금 나 때문이라는 얘기야?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라고? 그런 소리야? 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이 잘못한 행동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일어날 걸 예측은 못해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동네에 전기가 나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정전이 됐다고 행정당국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본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다음에 또 발생할 때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정전 사태에 내가 개입한 일은 전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전기를 사용했거나 폭염이나 지진 때문이거나 누군가 변압기에 부딪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전기세를 밀리지 않고 냈는데 지금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닐 때만 비로소 유용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았다고 해보자. 명백히 뒷차 운전자의 잘못이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나겠지만 나는 피해자의 입장만은 정말 취하고 싶지 않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피해자 행세는 그만두라. 대신에 추돌사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불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법을 숙지하라.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부모님, 자식, 형제로 살고 또 친구나 지인들과 관계, 연애에서도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책임을 졌던 부분도 분명 있지만 제가 책임을 회피했던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쭉 돌아보고 지금을 봤을 때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차라리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해결책을 찾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동네 정전 사건에 대해서 저자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세게 한마디를 해요. 이 상황은 단지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내가 예비 발전기를 미리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상황은 불행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기에 생긴 결과다. 병신처럼 굴지 말고 예비 발전기를 구해라. 처음에 제가 에어컨 고장난 상황에 대해 예시 드렸잖아요. 그거 사실 며칠 전 저한테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장마를 코앞에 둔 상황에 난감하더라고요. 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죠. 진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다시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인정하자. 차라리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아. 1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해서 만회하면 되지.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제조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행히도 보증기간 2년이요. 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수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무상 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을 제가 지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대로 수리비가 아깝다고 가만히 시간 보내거나 집주인과 싸워 집주민들과 이기투합해서 싸우거나 했다면 그게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었을까요? 성공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짓만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차 뒤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저자의 말에 가슴 한켠이 저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을 느꼈어요. 작년 10월에 전 국민이 슬퍼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그 당시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비난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분명히 그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그때도 무책임하게 일을 미뤘던 선원들이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었죠. 만약 이런 상황에 내가 직접 직면했다면 난 어땠을까? 그때도 이 일은 내 책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인생은 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 아니니까요. 내 앞날을 내가 통제하고 이뤄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여러분을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줄 겁니다. 내 실패를 정당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 훨씬 가치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을 이렇게 또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언제나처럼 이런 주말마다 여러분께 또 찾아올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이.